범죄란 무엇인가? 정신적인 것을 지배하는 범죄로 진화하고 있구나. 강간이나 강제추행 피해보다 적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 저희가 준비한 에피소드가 제가 보기에는 20, 30대 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범죄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프로그램이 다루는 범죄들은 현재 새로 등장한 범죄들인데 우리의 삶과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범죄들을 다루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지금 현실에서 발생하는 주요 어떤 현상 범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범죄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에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를 다 알려줌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고 외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그게 계속 순환이 되어야 결국 범죄 예방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데이트 폭력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왜 근데 맞고 있어? 왜 아직까지 안 헤어져? 사회적 관계, 유대관계가 멀쩡한 사람이 남성에 의해서, 연인에 의해서 그렇게 수차례, 수십 차례 혹은 수개월 동안 피해를 당했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바라보지 않을까요? 하는 그 외부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바로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요. 모두는 아니지만 제가 만나본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 돼. 가끔 저런 행위를 저지르니까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했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분들이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정말 그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지키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을 계속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약간 동정의 시선으로도 바라보기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이제 그것이 사랑이다. 이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법이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죠.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지 인격체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유물이야. 아무도 건들지 마.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가 거기에서 또 그치느냐.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져서 2015년 9월에도 서울 송파에서 그 집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니까 장롱에 유기하고 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던데 그게 네, 맞아요.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데이트 상황에서 가지는 피해자 가해자의 속성, 특성 이걸 수사나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피해자가 왜 어느 순간 진술하는 걸 포기하게 되는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합의서를 제출하는지 그 둘 사이의 특수성들을 바라보고 예,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더 엄하게 처벌해주고 예, 가볍게 다루지 않고 언어적이고 심리적이고 성적인 그런 폭력도 엄연히 존재하고 그것들도 심각한데 사람들은 이런 건 데이트 폭력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우리 큰 범위에서 데이트 폭력인데 다뤄지지 않는 심리적이거나 언어적인 그런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고 위중한 내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가 전격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의 스토킹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토킹 범죄가 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토킹 범죄가 진짜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아 이거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옛날부터 있었죠. 스토킹이 예전에도 있었고 다만 최근에서야 좀 더 수면 위에 올라왔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다. 이것도 맞지만 저는 지금의 환경이 스토킹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누구나 SNS를 통해서 자기 생활을 일상생활을 오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제 누굴 만났고 어딜 갔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기술의 발달이 그 이면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더 용이하게 하는 상황이 됐다. 본인들은 그거를 사랑의 표현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자기가 많은 그 상대방의 것들을 이미 점차 이렇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스스로 갖는 거죠. 그리고 왜곡된 감정을 그냥 이어가는 것 뿐이에요, 사실. 맞아요. 박미란 교수님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직접 스토킹을 겪어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도 스토킹을 당하는 거를 한번 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건 내가 너한테 뭘 바라는 게 아니니까 내가 너를 지켜보는 것만 허락해달라. 근데 그게 짝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게 제가 뭐 어디 모임에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면은 제 차 앞에 그 사람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존재감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 어디 가? 이런 식으로 근처에 이제 술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나 요즘 스토킹 당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술집 제 뒷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딱 나가기 직전에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밖에 누가 있으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부터 나중에는 뉴스나 뭐 영화에서 봤던 아주 극단적인 내가 이러다 납치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되게 위험한 생각까지도 막 사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렇죠. 생활이 망가지게 돼요. 그 공포심은 정말 일상을 파괴해요. 나의 일상을 못해요. 네. 결국 뭐 대인 회피 그럼요. 증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있었던 김태현 사건도 그렇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스토킹이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나요? 스토킹이 원인이 되었던 사건은 업무상 한 11시가 넘어서 늘 퇴근을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을 끝없이 스토킹을 했는데 그 스토킹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까지 찾아가고 이렇게 집 앞에 다다라서 막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여성이 너무 놀라서 고함을 치니까 입을 막고 있다가 질식을 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고함을 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로. 사소한 스토킹도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스토킹을 하려고 했지 정말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그 예상하지 않은 우발적인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그 상황에 우발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살인으로 연결이 된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스토킹 범죄도 사실 사건을 그냥 방치하면 되게 커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인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조용히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이웃이 들을 것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작지만 소리를 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서 그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어. 하는 이 인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웃이 되자.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범죄가 이제는 결국은 물리적인 공격에서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것을 지배하는 범죄로 이미 진화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가져왔던 우리 범죄 예방 교육들도 좀 많이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던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팩츄얼 드라마 지켜보고 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